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업은 좀 편하게 찍고 싶어서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PPT로 거의 수업을 했었는데 좀 말을 이렇게 특히 오늘 수업은 미술과 직업에 관한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약간 경험담이 들어가는 그런 잡담 같은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상황은 선생님이 좀 이 수업은 편하게 할게요. 좀 각 잡고 안 하고. 왜냐면 되게 이거를 찍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 조금만 살 빼고 찍어야지,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찍어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살도 안 빠지고 뭐 준비한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이 오늘 지금 뭐냐 여러분들 1학년 지금 수업 바로 내일인데 내일 되기 직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밤에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화장도 지금 안 지우고 귀걸이도 다시 하고 옷도 오늘 학교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다시 입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찍고 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여기 화면을 여기 내용을 여기다 좀 띄울 거라서 여기를 좀 비워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지금 여기를 화면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를 앞에 두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선생님 내용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주제는 미술과 직업이에요. 그게 미술과 직업 미술과 직업에는 어떻게 있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한번 여러분들이 미술 선생님 그림 잘 그려요? 아니면 선생님 공부 좀 했어요? 뭐 이렇게 묻는 의심을 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진로 직업 조사를 했을 때 교사 교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뭐 대다수가 뭐 할 거 없으면 교사 적고 이렇게 적는데 교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혹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하고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어떻게 교사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경험담을 살려서 미술교사가 되는 법. 사실 뭐 길게는 못 찍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뭐 조금 간단하게 해봤어요. 볼까요? 지난 시간 했던 거 미술의 다양한 직업과 분야와 직업 해서 이거 봤던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중에 미술교사, 미술 관련 직업에 미술교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술은 직업적으로 조금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직업을 하다가도 좀 빨리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도 좀 하고 미술도 좀 한다 그러면 미술교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도 선생님은 좀 잘했고 공부도 사실 미술하는 사람 치고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지 접목이라나 이거를 좀 합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미술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정확하게 수업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초등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이 정도 얘기해 줄게요. 초등교사는 땡땡 교대라고 돼 있죠. 여기 교대라고 적힌 무슨 교육대학교 여기를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초등 임용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면 이제 학교에 발령이 나게 됩니다. 학교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학교를 보면 전국에 땡땡 교대가 10곳이 있어요. 무슨 교대 이렇게 적힌 교육대학교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교대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과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는 게 있던데 중학교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따로 보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시험을 쳐서 중등 임용 시험을 치면 이제 중학교에 발령이 나든 고등학교 발령이 나든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교랑은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일반 대학에 어떤 대학교가 있으면 그 안에 사범대학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사범대학. 그래서 사범대 해서 안에 무슨 교육과, 뭐 미술교육과, 국어교육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를 들어가서 졸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대학교의 일반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가 있죠. 울산대학교에 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상위 10%가 됐다. 상위 10% 안에 들면 교직 기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 기수, 교사가 되는 자격을 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직 기수를 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대학원. 여러분 대학교 다음에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대학원을 가는 건 정도는 알고 있죠. 대학원. 대학원은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를 교육과 관련 없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졸업하면 또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대학원은 보통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면은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교육대학원은 이제 또 더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는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 한국교원대학교를 선생님이 따로 넣어놓은 게 교원대학교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 학교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생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은 뭐 말을 안 해줄 필요도 없지만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원대학교를 잘 몰라서 선생님이 말을 안 했던 것도 있었어요. 교원대학교는 특수한 학교인데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중학교 중등교육과가 전부 다 같이 있는 학교예요. 유아교육과도 있고 그래서 딱 교사 양성만을 위한 대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교사다 하는 사람들은 교원대학교를 가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 같이 이제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졸업을 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만 있으면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사는 되는 게 맞죠. 근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 발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사립학교는 이제 중등 임용고시를 똑같이 쳐서 사립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 내에서 따로 이런 시험을 치겠다 따로 정하기도 해요. 사립은 이제 사립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험을 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교육과가 있는 학교들 땡땡 교육과 이런 게 있는 학교들을 선생님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은 미술 교육과만 있는 학교를 알아봤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어떤 과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근데 여기에 교육과들이 이 학교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학교가 더 있을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이제 잘 아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아는 곳은 미술교육과는 일단 서울대에는 없어요. 미술교육과가. 선생님도 사실 공부를 조금 잘했어서 이름 있는 서울대 가면 좋지 했지만 미술교육과가 없고 고려대 이런 데도 없어요. 이화여대도 과가 무슨 교육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교육과를 들어가면 되죠. 선생님이 이제 미술교육과를 정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교원대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국교원대를 이제 목표로 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남대, 경상대 여기도 미술교육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들이 전국에 퍼져서 있습니다. 보통은 울산에 살면은 가까운 경상대나 경남대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이 있는 교원대는 청주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충북이라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사실 입학할 때 성적은 다 이 학교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대 요 왼쪽 편에 있는 요 학교들은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있겠죠. 그런데 사실 교사 되는 데에는 어떤 학교를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교사가 되면 교사 된 후에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같이 같은 학교 나왔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묻지 굳이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서열매기고 이런 거는 교사 사회에서 없기 때문에 사실 교사가 되려면 꼭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내가 교사가 되려고 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교사가 안 되고 싶어. 그럴 때는 선생님이 나온 교원대를 들어가면 교육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길이 교사로 한정돼 있어서 다른 길로 가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 서울대에 뭐 수학교육과를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에 들어가서 교육과가 맞지 않으면 복수 전공으로 다른 전공을 해서 이제 내가 교사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에도 조금 편하죠. 그래서 좀 좋은 학교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사실 교사가 되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초등은 초등 선생님이 되려면 초등 임용시험,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 임용시험을 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임용시험은 지역별로 뽑아요. 전국에서 일괄로 100명, 200명, 1000명 뽑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다 뽑아요. 그리고 매년 뽑는 인원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치고 싶은 지역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부터는 초등 쪽 말고 중등 쪽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울산에 치고 싶어요. 선생님이 첫 해에 울산에 치고 싶은데, 봐보세요. 2019년, 2020년에 이게 울산에 몇 명을 뽑는다고 공지가 뜬 거예요. 이 빨간 게. 2019년에는 울산에 미술을 4명 뽑았고 2020년에는 울산에 5명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는 2021년에는 울산 미술이 0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울산 사니까 울산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밑에 적혀있죠. 울산 사람이 많이 뽑는 경기도로 치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땅도 넓고 좀 많이 뽑아요. 경기도는 거의. 그리고 충청도도 조금 많이 뽑는 편이고, 매해 다르지만.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가 많이 뽑았다, 아니면 올해는 대전이 많이 뽑았다 이러면 내가 울산 살지만 대전을 치기도 해요. 왜냐면 임용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치든 합격만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선생님도 운 좋게 울산을 쳐서 합격을 바로 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울산에 미술을 뽑지 않았으면 선생님도 아마 다른 지역에 갔을 거예요. 선생님 그때는 제주도라도 티오가 나면 제주도라도 보내주면 나는 교사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으니까 어디든 뽑아만 주면 땡큐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울산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쳐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주변에서 좀 젊은 선생님들은 자취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몇 명 뽑는다 하는 건데, 이걸 2020년도에 몇 명을 뽑는다 공고 뜬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라고. 선발 예정 인원이라고 돼 있죠. 빨간 네모칸에. 그래서 국어는 12명 뽑았고 이번에 뽑은 거죠. 수학은 13명 뽑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뽑는 인원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지원은 다른 데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긴 이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는 이유는 울산에 몇 명이나 뽑는지 보고. 보세요. 미술은 2020년 올해는 6명 뽑았죠. 그럼 6명 중에 내가 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될지 알겠죠. 이게 많이 뽑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뭐 역사, 뭐 물리 2명, 수학 10명,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거의 10명 이내로 뽑기 때문에, 그 10명 이내로 뽑는 데서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아까는 공립이었고, 이건 사립. 사립은 뽑을 때 이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사립은.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뽑지도 않고 다 뽑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울산에 이번에 경쟁률을 가져와 봤는데, 보면 보세요. 국어는 12명 뽑는데 237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 거의 20대 1. 이런 식이죠. 수학이 13명 뽑는데 139명 지원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술을 보면 6명 뽑는데 6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거의 11대 1쯤 나왔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사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뽑히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선생님 때도 많이 올려서, 그때 선생님 때도 몇 시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대 1쯤 됐던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 반에서 내가 이 교실에서 이제 보통 한 30명씩 시험을 친다고 치면, 이 교실 안에서 내가 1, 2등은 해야 합격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최소 2등은 해야, 1등을 해야, 이 자리에서 내가 탑을 해야 합격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교사 되는 게 좀 점점 어려워지죠. 왜냐면 뭐 저출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사를 점점 줄여서 뽑는다고 하거든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고 할 때쯤에는 더 적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경쟁률이 세지겠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우리가 나오는 아까 봤듯이 초등학교는 교대를 나오고 중학교는 사범대를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다르죠. 자격증도 다르게 나오죠. 초등 자격증, 중등 자격증.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중학교 선생님은 조금 더 중학교가 수준이 더 고등학교보다 낮으니까 더 낮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동일해요. 이동이 가능해요. 선생님도 이 학교가 끝나면 다음에 고등학교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자리가 나면 지원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보통 좀 선호하긴 하죠, 선생님들이. 왜냐면 좀 주요 과목들은 고등학교를 조금 선호하지 않고, 왜냐면 수능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다른 과목들은 조금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성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낫기도 하죠. 무슨 교사가 되기 쉬워요? 이게 이 질문을 선생님이 들어본 적 있었는데, 무슨 교사? 그러니까 이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쉬워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쉬워요? 이거를 묻더라고요. 선생님 대놓고 내 중학교가 더 어렵다, 고등학교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아까 보세요. 초등학교는 교대를 나와야 되고 초등학교는 교대 딱 그 한 길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방법이 아까 네 가지나 있었죠. 여기 사범대도 가고 교직이수도 되고 교육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교대는 입학할 때 성적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입학할 때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수시로 가든지. 그래서 그 대신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교사가 되는 초등 임용 시험은 경쟁률이 엄청 낮은 편이에요. 보통 1대 0, 1.5대 0, 많아야 5대 0이야. 선생님이 아까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 1대 0이 아니라 1대 1, 1.5대 1, 2대 1. 그러니까 10대 1 이렇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정해진 인원이 딱 수급만큼 맞춰서 대학교에서 뽑아서 이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임용 경쟁률이 어렵지 않아서 보통 초등학교는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젊고 좀 어린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사범대를 갈 수도 있고 성적이 높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성적이 낮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수능을 쳐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임용 시험을 칠 때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중등 임용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사실 더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초등보다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뭐가 되기 쉽냐고 물으면 이거는 똑같아요. 결국에 초등은 들어갈 때 좀 어렵고 경쟁률이 좀 낮아서 초등 임용고시는 조금 쉬운 편이고, 쉽다고 하기보다 좀 합격률이 높고, 중고등은 대학 갈 때는 조금 더 교대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지만 임용 시험을 칠 때 거의 한 번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에 합격하는 거를 초수 합격한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초수 합격을 하는 거는 거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건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교사가, 제일 어린 나이에 되는 게 25인가요? 그러면 진짜 빨리 된 거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알아주면 되겠죠. 임용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임용시험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어렵고 경쟁률이 높다고 하냐면, 선생님 때랑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험 쳤을 때보다 훨씬,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이 시험이 훨씬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진짜 시험을 몇 달을, 3달을 거의 시험을 치고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1차를 합격을 해도
2차에 또 시험을 치면 2차에서 떨어지면 1차 점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시험을 쳐서 이제 같이 점수를 합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교사가 되려면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1교시에 교육학, 그다음에 2, 3교시는 전공이라면 내가 미술을 치면 미술이고 뭐 수학을 치면 수학이고 국어를 치면 국어예요. 1차 시험을 하루 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따로 다른 날에 쳐요. 한 달 후쯤에 치던가. 그 날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면접 치고 그 다음에 수업 실연이라고 남들 앞에 나가서 이제 사람 아무도 없고 시험 심사단만 있는데 내가 앞에서 원맨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이 있는 것처럼 수업을 가짜로 해내는 것. 수업 실연 20분 동안. 이거 진짜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연기자가 되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을 뭐 기입형, 우리 서술형 시험 치는 것처럼 그런 논술까지는 아니고 서술형 시험을 쳐요. 엄청 길게 많이. 교육학도 서술형. 그 다음에 뭐 미술 전공 시험, 미술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요. 미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수업 실연 앞에서 막 워맨쇼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막 면접 얘기하고, 그리고 은미체는 추가적으로 그게 있죠. 은미체는 추가적으로 실기를 칩니다. 하루 더 치죠 보통. 근데 그 지역별로 실기 과목이 또 달라요. 그래서 미술교사, 음악교사, 체육교사는 힘든 게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학원을 다니면서 그 실기를 또 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지역별 실기시험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무슨 시험을 치는지가 다 다른데, 이제 보면 서울은 인체 소묘와 디자인을 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인체 소묘,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을 연필로 그대로 그리는 거.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상상하고 주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 이런 걸 친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도는 뭐 그림 보면 여기 수채화, 두 번째 거 한국화, 그다음에 뭐 조소, 도선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 근데 반입체죠. 그래서 조소 이거를 하고, 그다음 디자인, 아까 앞에 보여줬던 디자인도 하고, 심지어 시험도 이틀간 친다고 해요. 그리고 울산은 선생님은 이걸 했어요. 인체 소묘. 인체 소묘하고 여기 디자인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울산을 치게 될지 경기도를 치게 될지 서울을 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워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안 배워놓으면 공부하면서 이 모든 걸 습득하려면 시간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학원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그림을 좀 배워야 되죠. 음악도 음악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 체육이면 체육 관련된 뭐 그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술이랑 똑같아요. 결국에 그 과목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만능이 돼야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질문 많이 받는데, 선생님 그림 잘 그려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림 잘 그려요. 근데 선생님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진 않고 약간 손을 약간은 대주지만 그림을 그려주거나 앞에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잘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림을 한번 조금이라도 그려주게 되면 여기저기서 선생님 저도요 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뭘 조금만 선생님이 뭘 하면 그게 좀 어쨌든 수업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히 보여주진 않는데, 선생님이랑 동아리를 하거나 미술 예전에 따로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미술을 가르치곤 했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실기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내내 해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때도 실기를 쳐서 대학교를 들어갔고, 또 임용시험 칠 때 또 이 실기를 전부 다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못 그릴 수가 없죠. 잘 그려요. 근데 잘 그리는 분야가 좀 다르긴 해요. 선생님은 약간 만화 같은 건 잘 그리진 못해요. 선생님 만화를 막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은 약간 정통 그림, 정통 소묘, 정통 회화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만화 쪽은 선생님도 사실 좀 더 배우긴 해야 돼요. 어쨌든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립니다. 네. 나중에 뭐 영상으로는 학교에서 못 보여줘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내가 이런 거 인증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잖아, 1학년들. 내가
나한테 그림 잘 그리냐 물어보려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 잘하냐고 물어보라고. 그거 이상하잖아. 수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학 잘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림 잘 그려요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선생님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준다고 하면 선생님 그림 진짜 잘 그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술 선생님인데 당연히 잘 그려야지.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길래 얘기를 해줘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하다가 좀 간단하지 않게 설명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교사 되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길이 많고 어떤 학교가 있는지 좀 스스로 알아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과 뭐가 있는지, 사실 중학교 1학년들이 듣기에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리 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면 자기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스스로 조금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하면 좋겠고 이런 걸 미리 준비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구나, 뭐 이런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무턱대고 나의 장래희망은 교사, 선생님 이렇게 적지만 말고 내 적성을 한번, 여러분 자유학기제 하는 자유학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로 약간 탐색 많이 한다면서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하고 싶은지. 진로를 당장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거 좀 재밌다, 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스스로 진로를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말을 좀 더 편하게 막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진 않고, 그래도 나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걱정은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다시 찍을 시간은 없고 지금 이거 편집도 좀 해야 되니까 자막을 다 넣어주고 싶지만 그럴 시간 없을 것 같고, 여기 그림만 한번 띄워서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거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미술과 직업, 정확하게는 미술교사 되는 법이라기보다 이제 교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봤어요. 도움이 됐나요? 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다. 네, 그럼 안녕.